난 이제 도장으로 살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살아. 내 이름? 웃기고 있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가 거절되던 그날,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생 모아온 돈 1920만 원은 단 하루 만에 사라졌고, 남편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이상한 전화가 가기 시작했고, 서연의 일마저 방해받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체면을 걱정했고, 시댁 식구들은 서연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서연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연결된 수상한 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고객님. 계산대 앞에서 서연은 멈춰 섰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다. 장바구니엔 달걀, 우유, 라면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것도 사치스러운 것도 없었다. 그저 일주일을 버틸 최소한의 식재료들 뿐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뒤적였다. 지갑 속 현금은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결국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두고 나왔다. 마트 입구를 빠져나올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손은 덜덜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서연은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카드사 앱을 열었다. 한도는 멀쩡했다. 문제는 연체였다. 3개월째 미납된 금액이 화면에 떠 있었다. 서연은 그 돈을 쓴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쓴 것을 몰랐다. 남편이 가족 카드라며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급할 때 쓰라고.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다. 커피숍, 주유소,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낯선 장소들,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서연은 영수증 하나하나를 펼쳤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 물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응, 그래서?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카드가 막혔어요. 연체 때문에.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다. 얼마야? 뭐가요? 연체 금액 말이야. 얼마냐고. 서연은 숨을 참았다. 200만 원 좀 넘어요. 남편은 혀를 찼다. 그 정도로 난리야? 알았어. 내일 처리할게. 처리가 아니라. 아, 알았다고. 짜증나게 왜 그래? 남편은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가만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영수증들을 다시 펼쳤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결제된 내역들.
서연은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짚었다. 이건 불가능한데.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의 통화 기록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통화 목록엔 낯선 번호들이 즐비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새벽 시간대의 통화들. 서연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다. 대부분은 남편 혼자 찍은 셀카나 일상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서류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확대해서 보니 계약서 같은 양식이었다. 맨 위엔 금융 관련 문서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름 옆엔 서명란처럼 보이는 빈칸이 있었다. 서연은 손을 떨며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이 보였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다. 영수증들을 가방 속에 넣었다. 남편의 핸드폰은 원래 자리에 가만히 놓아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딸 할인이 집에 왔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할인의 표정은 무거웠다. 서연은 커피를 내려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요즘 이상하대. 서연은 컵을 손에 든 채 멈춰섰다. 내가 이상하다고? 응. 카드 문제로 따지고 핸드폰까지 뒤졌다고.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설마 이혼 같은 거? 할인의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할인아,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내 아빠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이잖아. 가장?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장이면 책임을 져야지. 빚을 떠넘기면 안 돼. 빚? 무슨 빚? 서연은 가방에서 영수증들을 꺼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 내 이름으로 된 금융 문서가 있어. 할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게 진짜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할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근데 이혼은 아니잖아. 서연은 딸을 바라봤다. 왜 이혼이 안 돼? 엄마, 우리 동네에서 이혼한 사람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야? 할인은 말끝을 흐렸다. 그날 저녁 아들 준서도 집에 왔다. 가족회의라는 이름 아래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준서도 거들었다. 엄마, 아빠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이혼은 너무 급한 거 아냐?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너희는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우리도 생각할 게 많아. 동생 결혼도 있고, 내 직장 문제도 있고.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결국 체면 때문이구나. 체면이 아니라 현실이지. 현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가 말하는 현실은 엄마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엄마, 무능이 죄는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근데 바깥에서 쓰고 나한테만 버티라 하는 건 죄야. 할인이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견뎌야 하는 거야?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냥 좀 더 생각해봐. 제발.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엔 차가워진 커피잔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다. 정기 이체 항목이 하나 추가돼 있었다. 수취인 이름은 금융업체 명칭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매달 50만 원씩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이체 내역을 캡처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업체명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엔 금융업체 정보가 떴다. 금융업체?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후기란엔 부정적인 글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깊고 어두웠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흘 뒤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봐. 서연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뭔데요?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남편은 봉투를 식탁에 던졌다. 서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자리에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금융 관련 합의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내용을 읽었다. 첫 페이지엔 거래 내역이 나열돼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엔 상환 조건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엔 금액이 박혀 있었다. 1920만 원. 서연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다. 1920만 원? 응. 이거 내면 끝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게 왜 내 책임이에요? 당신 명의로 된 거니까. 내가 쓴 돈이 아닌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처리하면 안 돼? 왜 자꾸 따져?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쓴 돈을 왜 내가 갚아요? 명의가 당신이잖아. 명의를 내가 허락한 적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법적 문제 되면 당신도 곤란해. 법적 문제? 응. 복잡해져. 서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구석구석 읽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약관들.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 이거 3일 안에 내라는 거예요? 응. 늦으면 이자부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1920만 원은 너무 많아요. 많긴. 당신 통장에 있잖아.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떻게 알아요? 뭘? 내 통장 잔액을.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대충 알지. 당신 그 돈 평생 안 쓰잖아.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은 무슨? 부부 사이에 비밀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은 일어서며 말했다. 3일 안에 처리해. 안 그러면 진짜 복잡해져.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를 다시 봤다. 1920만 원. 그건 서연이 20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고 옷을 안 사고 외식을 줄여서 모은 돈. 딸 할인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할인아, 내 살림 미천으로 써하며 건네주고 싶었던 돈. 엄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돈. 이 돈을 내면 서연은 중얼거렸다. 정말 끝날까? 그날 밤 서연은 통장을 꺼냈다. 은행 앱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했다. 정확히 1943만 원이 있었다. 서류에 적힌 금액과 거의 일치했다. 우연이 아니야.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돈을 내면 정말 끝날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길까? 내가 이걸 왜 갚아야 하지? 하지만 명의가 내 거라면. 서연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은행에 가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은행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창구 앞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가방 속 통장을 꺼내 만졌다. 손끝이 차갑고 축축했다. 164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울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구로 걸어갔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입을 열려다 멈췄다. 저기, 네, 말씀하세요. 서연은 통장을 내밀었다. 이거 출금하려고요.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1920만 원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스캔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서연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직원은 확인 후 키보드를 두드렸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가족일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금액이 크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구 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급히 걸어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겐 평범하지 않았다. 고객님? 직원이 불렀다. 네. 출금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직원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통장을 봤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깐만 생각 좀 할게요. 네.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서연은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은행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방 속 통장을 꽉 쥐었다. 이 돈을 내면 정말 끝날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결국 서연은 돈을 건넸다. 남편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이제 됐어. 고생했어. 그러나 고생했다는 말엔 온기가 없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통장 잔액은 23만 원이 남았다. 이틀 뒤 서연은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입금 확인 알림이 여러 개 왔다. 서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다. 금융업체 이름들이 보였다. 서연은 인터넷 뱅킹을 열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같은 날 여러 곳에 돈이 빠져나갔다. 업체 이름도 처음 보는 곳들이었다. 총 3곳, 합계 82만 원. 이게 뭐야? 서연은 남편을 찾았다. 여기 좀 봐요. 남편은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다. 뭔데?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남편은 화면을 흘끗 봤다. 아, 그거 원래 나눠서 갚는 거야. 나눠서요? 응. 한 번에 못 갚으니까.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말했잖아. 정리하면 끝난다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갚는 건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날짜, 업체명, 금액, 이체 방식. 차근차근 정리했다. 3월 15일 업체여 48만 원 자동이체. 3월 15일 업체비 35만 원 자동이체. 3월 15일 업체시 28만 원 자동이체. 3월 15일 업체디 19만 원 자동이체. 패턴이 보였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곳에 흩어졌다.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 총 13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게 언제까지야? 서연은 각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업체. 고객님, 총 24개월 납부 예정이십니다. 두 번째 업체. 18개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업체. 상환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계산했다. 총 상환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다. 1920만 원이 아니었어. 서연은 노트에 크게 써내려갔다. 실제 빚 최소 3,200만 원 이상.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다. 이건 사기야. 서연은 다시 거래 내역을 펼쳤다. 이번엔 출금 흐름을 추적했다. 1920만 원이 나간 날의 기록을 확인했다. 같은 날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됐다. 그중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마지막 도착지는 추적이 어려웠다. 고의로 복잡하게 만든 거야. 서연은 스크린샷을 찍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했다. 그리고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증거 2025년 3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음 날 서연은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상담 창구로 갔다.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전부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다. 총 4건이네요. 모두 해지하시겠어요? 네. 본인 동의 없이 등록된 건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신청한 적 없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해 신청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서류 작성하시고 조사 들어가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해지부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이체는 그 자리에서 모두 해지됐다. 서연은 은행을 나오며 생각했다. 돈은 막았어. 하지만 이미 나간 돈은.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다.
뭐 했어? 은행 갔다 왔어요. 왜? 자동이체 끊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왜 마음대로 그래? 마음대로요? 내 통장인데요. 그래도 그건 뭐요? 당신 빚이잖아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앞으로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다. 모든 거래 기록 수집, 업체별 정보 확인, 법률 상담 알아보기, 수입원 확보. 서연은 마지막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일단 돈을 벌어야 해. 다음 날 서연은 구인 광고를 찾아봤다. 제한 없고 경력 무관인 일. 그러다 한글이 눈에 들어왔다. 정리수납 도우미 모집, 교육 제공, 일당 지급. 서연은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를 보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내일 오전 10시 주소 보내드릴게요.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이튿날 서연은 약속 장소로 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정리의 힘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자가 일어났다. 서연 씨 맞죠? 전 박미선이에요. 미선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악수를 청했고 서연은 손을 맞잡았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선은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정리수납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왜 하고 싶어졌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생계 때문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해서 좋네요. 이 일은 솔직한 사람이 잘해요. 그런가요? 응. 남의 집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진심이 통해요. 미선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교육은 3일이에요. 첫날은 이론, 둘째 날은 실습, 셋째 날은 현장. 비용은요? 교육비 없어요. 대신 현장 나가면 수당 나눠요. 얼마나요? 보통 하루 8만 원에서 12만 원. 일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서연은 계산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최소 160만 원. 할게요. 미선은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교육 첫날 미선은 정리의 원칙을 가르쳤다.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에요. 분류해요. 분류요? 응.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보류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서연은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정 개입 안 하기. 감정이요? 응. 물건엔 추억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입하면 일 못해요. 미선은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이 집은 오래된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인은 하나도 못 버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예요? 하고. 그랬더니요. 대부분 기억 못해요. 그럼 버려도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날은 실습이었다. 미선의 사무실 창고를 정리했다. 박스를 열고 물건을 꺼내고 분류했다. 필요한 건 선반에, 불필요한 건 버리기 박스에. 서연은 생각보다 일이 재미있었다. 잘하네요. 손이 빨라요. 미선이 칭찬했다. 감사해요. 이 일은 속도보다 정확도가 중요해요. 근데 둘 다 되니까 좋아요.
셋째 날 드디어 현장에 나갔다. 미선과 함께 의뢰인 집에 갔다. 아파트였고 짐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의뢰인은 중년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엉망이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정리할게요. 미선은 서연을 소개했다. 저희 새 팀원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의뢰인은 서연을 보며 웃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정리는 거실부터 시작됐다. 미선이 지시했다. 서연 씨, 여기 책들 먼저 분류해요. 네. 서연은 책을 꺼내 쌓았다. 오래된 책, 새 책, 읽지 않은 책. 미선이 의뢰인에게 물었다. 이 책들 다시 읽을 거예요? 글쎄요, 아마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럼 기증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좋아요.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4시간 후 거실이 말끔해졌다. 의뢰인은 감탄했다. 와, 이렇게 넓었구나. 미선은 웃으며 말했다. 공간은 원래 있었어요. 다만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집을 나오며 미선이 말했다. 오늘 수당 10만 원이에요. 반반 나눠요. 5만 원이요? 응. 처음이니까 절반만. 다음부턴 더 줄게요. 서연은 5만 원을 받았다. 손에 쥔 돈이 묵직했다. 평생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계속 지갑을 만졌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다. 일하고 왔어요. 일? 무슨 일? 정리수납일이요. 남편은 코웃음 쳤다. 그게 무슨 돈이 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지갑을 열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걸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남편이 방문을 열었다. 야, 너 오늘 돈 벌었다며? 네. 얼마? 서연은 망설였다. 5만 원이요. 5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해? 모을 거예요. 모아서 뭐 하게?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봤다. 내 인생 살려고요. 남편은 비웃었다. 내 인생? 웃기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은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선 미선의 말이 맴돌았다. 억울하면 더더욱 증거는 차분히, 말은 짧게.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렸다. 일하기, 기록하기, 모으기. 차근차근 하나씩.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일주일에 4번씩 현장에 나갔다. 수입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서연은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이었다. 매번 일당을 받으면 그 통장에 넣었다. 잔액은 조금씩 늘어갔다. 어느 날 미선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내일 예약 취소됐어요. 네. 왜요? 의뢰인이 갑자기 취소했대요. 이유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되겠다고. 서연은 이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확정이었는데. 알겠어요. 다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이틀 뒤
또 취소가 났다. 서연 씨, 미안한데 오늘 것도 취소해요. 또요? 응. 의뢰인이 다른 팀 쓴대요. 서연은 불안해졌다. 미선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서연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운이 안 좋은가 봐. 하지만 일주일 사이 5건이 취소됐다. 서연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마지막 취소한 의뢰인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정리수납팀 서연이에요. 아, 네. 의뢰인의 목소리가 어색했다. 혹시 취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다른 데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요. 안 좋은 얘기요? 네. 그쪽 팀이 믿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의뢰인은 망설였다. 전화로 누가 연락 왔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는데요? 정리수납팀이 물건을 가져간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해서 취소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은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누군가 우리 팀 욕하고 다녀요. 뭐라고요? 의뢰인들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문 퍼뜨려요. 그게 무슨,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서연 씨 잘못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을 지켜봤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했다.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그렇게 해. 계속 연락해. 번호? 아, 잠깐만. 남편은 메모장을 뒤적였다. 번호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 번호를 기억했다. 미선의 사무실 번호였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쳤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이었다. 통화 목록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여럿 있었다. 서연은 그 중 하나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메모했다. 다음 날 서연은 미선을 만났다. 미선 씨, 제가 팀에서 빠질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문제가 팀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는 잘하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 남편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요? 네. 의뢰인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게 남편인 것 같아요.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더더욱 못 보내죠. 네. 서연 씨, 도망치면 안 돼요. 하지만 도망치면 계속 쫓아와요. 대응해야 해요. 미선은 노트를 꺼냈다. 일단 번호부터 분리해요. 업무용 따로, 개인용 따로.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규칙 만들어요. 무슨 규칙이요? 예약금 받고 취소 시 환불 안 된다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진심인 사람은 괜찮아요. 장난치는 사람만 걸러지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산 규칙도 만들어요. 당일 지급, 현금 불가, 계좌 이체만. 왜 그래야 해요? 증거 남기려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거래 내역이 증거가 돼요. 서연은 미선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 팀원인데. 그날부터 서연은 새 번호를 만들었다. 업무 전용 번호였다. 명함도 새로 만들었다. 정리의 힘, 정리수납 전문가 서연. 그리고 의뢰인과 계약할 때 규칙을 명확히 했다. 예약금은 3만 원이에요. 취소 시 환불 안 돼요. 정산은 당일 계좌 이체로만 해요. 의뢰인들은 대부분 동의했다. 이상한 전화는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정중하게 설명했다. 저희는 계약서 쓰고 일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끊었다. 어느 날 서연은 남편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연락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같은 번호가 두 개의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다. 형님, 그리고 다른 이름. 서연은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친 목소리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금융 관련 일 하시나요? 누구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번호를 아셨어요? 지인 소개요. 지인이요? 누구? 서연은 재빨리 대답했다. 김아무개요. 아, 김씨. 알죠. 남자는 친근하게 말했다. 상담은 직접 만나서 하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확신했다. 남편이 금융업체와 연결돼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업체가 서연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서연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파일로 저장하고 날짜를 기록했다. 증거, 통화 녹음, 2025년 4월 15일.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너 요즘 일 어때? 괜찮아요. 돈 벌어? 조금씩이요. 남편은 코웃음 쳤다. 조금씩으로 뭐해? 차라리 집에 있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포기 안 해. 서연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돈이 간 업체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인터넷에 검색했다. 홈페이지는 있었지만 정보가 부실했다. 대표자 이름도 사업자 번호도 명확하지 않았다. 주소는 서울 어느 오피스텔로 돼 있었다. 서연은 그 주소를 메모했다. 검색 결과엔 후기가 거의 없었다. 있는 것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연락 안 됨, 주소 찾을 수 없음 같은 글들. 서연은 업체 전화번호로 전화했다. 고객님, 지금 상담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자동 응답이었다. 서연은 하루 동안 4번 전화했다. 모두 같은 응답이었다. 이상해. 서연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했다. 일부는 등록은 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장 주소가 실제와 달랐다. 등록 주소는 경기도 모 건물이었다. 서연은 지도 앱으로 확인했다. 그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다. 리뷰엔 비어있음, 폐업한 듯 같은 댓글들. 서연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업체명, 전화번호, 등록 주소, 실제 주소, 상태. 패턴이 보였다. 모든 업체가 정보가 불명확했다.
주소는 있지만 실체는 없었다. 등록은 돼 있지만 확인은 안 됐다. 이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야. 서연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등록 금융업체 명단을 확인했다. 일부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없었다. 미등록 업체들이야.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각 업체의 계좌번호를 확인했다. 거래 내역에서 계좌 정보를 찾았다. 여러 은행의 계좌들이었다. 서연은 각 은행에 전화했다. 이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경찰 조사나 법원 명령 있어야 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았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확인했다. 삭제된 메시지도 복구 앱으로 살펴봤다. 그 중에서 한 대화를 발견했다. 발신자, 저장된 이름. 서류 준비됐어. 내일 보자. 장소는 오피스텔 304호. 알았어. 서연은 그 주소를 검색했다. 한 업체 주소와 일치했다. 여기가 연결고리야. 서연은 모든 자료를 한 파일로 묶었다. 업체별 정보,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메시지 스크린샷. 파일명은 증거 종합 2025년 4월.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만약을 위해서. 다음 날 서연은 딸 하린에게 연락했다. 하린아, 엄마 좀 만나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보여줄 게 있어. 하린은 저녁에 집으로 왔다. 서연은 노트북을 펼쳤다. 파일들을 하나씩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만든 빚이야. 하린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리된 표, 거래 내역들. 이게 다 진짜예요? 응. 다 증거가 있어. 하린은 스크롤을 내렸다. 업체 정보들을 읽었다. 이 업체들 이상해요. 그렇지? 정상적인 곳이 아니야.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근데 그 전에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왜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하린아,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제대로. 하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이 돈 제 결혼 자금이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제 결혼 걱정하라고 엄마 말렸는데.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우리가 막은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삶이었어요. 서연은 딸을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하린은 한참을 울었다. 서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하린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하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자료들 정리 좀 도와줘. 법률 상담 갈 때 필요해. 네, 제가 할게요. 하린은 노트북을 당겼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엄마,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응. 매일매일 기록했거든. 대단해요. 진짜. 서연은 처음으로 딸에게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고마워, 하린아. 그날 밤 하린은 집에 가지 않고 남았다.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 날짜별, 업체별, 금액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언제 돈이 나갔고, 어디로 갔고, 누가 관련됐는지 모든 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됐다. 이제 됐어요, 엄마. 할인이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6개월이 한 장의 파일로 정리돼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서연은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 무료 법률 구조센터였다. 변호사 상담은 30분이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를 가방에 넣었다. USB, 출력물, 노트까지.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집에 있니? 내가 지금 갈게. 네.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30분 뒤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다.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다.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요즘 이상하다며? 이상하다뇨?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남편 뒷조사하고.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저는 제 삶을 살려는 것뿐이에요. 제 삶? 결혼하면 우리 삶이지. 내 삶이 어딨어? 시누이가 거들었다. 언니,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빠는 가족 위에 일했어요. 근데 언니는 뭐 했어요? 할인이 결혼 자금 모았다면서요? 그 돈으로 오빠 빚부터 갚아야죠. 서연은 숨이 막혔다. 딸을 위해 모은 돈을 남편 빚 갚는데 쓰라는 말. 서연은 참았다. 하지만 시동생까지 가세했다. 형수님, 저도 할 말 있어요. 우리 형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형도 사람이에요.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사람이면 책임도 져야죠. 책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무슨 책임을 알아? 집안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머님, 저는 집안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남편 뒷조사하는 게 지키는 거야? 빚을 확인하는 게 잘못인가요? 빚? 그게 무슨 빚이야? 그냥 일시적인 거지.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다. 업체 목록, 거래 내역, 금액 합계.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제 이름으로 난 빚이에요. 3천만 원 넘어요. 시누이가 서류를 빼앗아 봤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조작한 거 아냐? 조작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확인하시면 돼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서연이 남편을 봤다. 언제 끝나요? 곧 끝나. 곧이 언제예요? 1년 뒤? 10년 뒤?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됐어, 됐어. 그만해.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봤다. 서연아, 너 이혼하려는 거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답 안 하는 거 보니 맞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손해요? 그래. 혼자 어떻게 살려고?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시누이가 비웃었다. 언니, 일당 몇만 원 받는 걸로요? 그래도 제 돈이에요. 제 돈?
그 돈으로 뭐해요? 월세도 못 내겠네.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시동생이 말했다. 형수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혼하면 애들은요? 동네 사람들은요? 다들 뭐라고 할지 몰라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체면이 나를 지켰던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체면이 나를 묶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다. 그럼 체면 다 버리고 살겠다는 거야? 아니요. 체면 말고 제 안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전? 네. 더 이상 빚에 묶이지 않는 거요. 신우이가 소리쳤다. 언니, 그럼 우리 오빠는 어떡하라고요? 오빠는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연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 근데 명심해. 이혼하면 넌 우리 집안 사람 아냐. 애들도 내 편 안 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했다. 신우이와 시동생도 따라 나갔다. 남편만 남았다. 남편은 서연을 빤히 봤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개와 서류 가방.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생각해봐. 그 뒤엔 내가 결정해.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엔 어질러진 서류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편이 나간 뒤 서연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시댁 사람들, 친척들, 동네 지인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집 나갔다며? 애들은 괜찮아?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다.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다. 생존 계획. 첫 번째, 수입을 늘려야 했다. 정리수납 일만으론 부족했다. 서연은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주 5일, 가능한 한만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네.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요?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알겠어요. 제가 일정 조율할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서연 씨는 잘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두 번째 항목을 적었다. 통장 분리. 서연은 은행에 갔다. 새 통장을 3개 만들었다. 생활비 통장, 고정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엔 매달 쓸 돈만 넣기로 했다. 고정지출 통장엔 월세, 공과금 같은 걸 넣었다.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누면 돈 관리가 쉬워요. 창구 직원이 설명했다. 맞아요. 용도별로 나누니까 헷갈리지 않겠어요. 서연은 통장 3개를 받았다. 각각의 스티커를 붙였다. 생활, 고정, 비상.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세 번째 항목을 적었다. 원칙 정하기.
서연은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빚은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은 내가 확인한다. 돈은 용도별로 나눠 쓴다. 매일 지출을 기록한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항목에 밑줄을 그었다. 흔들리지 말자. 그날 저녁 미선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 씨, 이번 주 일정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빼곡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요즘 의뢰가 많아서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일정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예상 수입을 계산했다. 하루 평균 10만 원, 일주일이면 50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이 넘었다. 이 정도면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사는 집은 남편 명의였다. 서연은 부동산 앱을 열었다. 원룸과 투룸을 검색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다. 비상금 통장에 300만 원 있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서연은 계획을 구체화했다. 3개월 안에 보증금 모으기, 6개월 안에 독립하기. 하루하루 일하며 돈을 모았다. 생활비는 최소한만 썼다. 외식은 하지 않았다. 옷도 사지 않았다. 모든 돈을 통장에 넣었다. 한 달이 지났다. 생활비 통장 80만 원, 고정지출 통장 50만 원, 비상금 통장 470만 원, 합계 600만 원. 서연은 통장을 보며 웃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다.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야. 서연은 부엌에 있었다. 왜 왔어요? 내 집인데 왜 오면 안 돼? 남편은 거실로 들어갔다.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뭐요? 우리 일, 이용 같은 거.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그래서요? 일단 보류하자. 좀 더 생각해보고. 보류요? 응. 성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해.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를 꺼내 마셨다. 근데 너 요즘 돈 어디 모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아니, 궁금해서. 일한다며? 또 할인이 결혼 자금 모으는 거야? 남편의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지난번처럼 통장에 꼭꼭 숨겨놓는 거야? 서연은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다.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딸을 위해 모은 돈이라는 것도, 그 돈의 용도까지도. 네, 이래요. 얼마나 버는데? 왜 그걸 물어봐요? 남편은 맥주를 내려놓았다. 부부 사이에 비밀 있어? 당신도 비밀 많잖아요. 뭐? 빚 같은 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아직도 얘기해? 당연하죠. 아직 안 끝났는걸요. 끝났어. 내가 처리했다고. 처리요? 그럼 왜 아직도 연락 와요? 남편은 말을 멈췄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이거 봐요. 어제도 왔어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다른 거야. 다른 게 또 있어요? 아, 몰라. 짜증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변해. 그날 밤 남편이 방문을 열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거 봐. 서연은 서류를 받았다.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이게 뭐예요? 이혼하려면 필요한 거야. 지금 이혼 얘기예요? 응, 어차피 할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지. 서연은 서류를 펼쳤다. 내용을 읽었다. 집은 남편 명의 그대로, 빚은 반반 분담. 이게 말이 돼요? 뭐가? 빚을 왜 제가 절반 져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공동 재산이면 집도 나눠야죠. 집은 내 명의야. 빚도 당신 명의잖아요. 남편은 혀를 찼다. 법적으론 그래. 이해 못하면 알아서 해. 남편은 서류를 식탁에 던졌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장 찍어.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서명란엔 이미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옆엔 빈칸이 있었다. 서연의 자리였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 뭘 생각해? 당신 말대로 성급하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비웃었다. 좋아. 근데 오래 끌지 마.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 남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밤 십시였다. 거리는 어두웠다. 서연은 편의점으로 갔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샀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작지만 또렷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있니? 엄마 좀 도와줘. 곧 답장이 왔다. 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법률 상담 같이 가자.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오전 서연과 하리는 법률 상담소에 갔다. 무료 상담이었지만 변호사는 친절했다.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서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거래 내역, 업체 정보, 남편이 준 합의서까지. 변호사는 하나씩 검토했다. 이 빚들 본인이 쓴 게 아니죠? 네. 제 명의로만 돼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다. 일단 명의 도용 신고를 해야 해요. 경찰에요?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 기간 포함해서 2, 3개월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합의서는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왜요? 이건 불리한 조건이에요. 빚만 떠안고 재산은 없어요. 할인이 물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재산 분할 청구를 따로 하셔야 해요. 집도 나눌 수 있어요? 물론이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면 가능해요. 서연은 희망이 보였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는 안내문을 건넸다. 여기 절차가 나와 있어요. 천천히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소를 나오며 할인이 말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그래. 해야지.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다. 민원실에서 명예 도용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았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 정도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서연은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경찰관은 자료를 확인했다. 정리 잘하셨네요. 조사 들어가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엄마, 이제 뭐해요? 집 알아봐야지. 진짜 나가실 거예요? 응.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하리는 엄마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원룸, 투룸을 여러 곳 봤다. 그중 괜찮은 투룸이 하나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개인이 말했다. 깨끗하고 역도 가까워요. 서연은 방을 둘러봤다. 작지만 아늑했다. 햇빛이 잘 들어왔다. 여기로 할게요. 네. 계약금은 50만 원이에요. 서연은 지갑을 꺼냈다.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왔던 50만 원. 여기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다. 입주일은 2주 뒤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밖에 좀 다녀왔어요. 할인이랑? 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다. 요즘 수상해. 뭐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긴. 나한테 숨기는 거 다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남편이 따라왔다. 야, 내 말 안 들려? 들려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대답할 게 없어요. 남편은 화가 났다. 너 진짜 이혼하려고? 당신이 먼저 서류 줬잖아요. 그건 경고야.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경고요? 서연은 웃었다. 이제 경고 안 통해요. 뭐? 저 더 이상 안 참아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무섭진 않았다. 이제 거의 다 왔어. 2주가 빠르게 지났다. 서연은 조금씩 짐을 쌌다. 옷, 책, 필요한 물건들만.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이사 전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서류를 들고 왔다. 마지막 기회야. 서류를 식탁에 놓았다. 이거 서명하면 끝이야. 조용히.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펜이 옆에 놓여 있었다. 도장 찍어. 그럼 우리 각자 길 가는 거야. 서연은 펜을 들었다.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봤다. 하지만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안 해요. 뭐? 서명 안 해요. 왜?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이게 제일 나은 조건이야. 당신한텐 그렇겠죠. 서연은 서류를 밀었다. 전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신고? 명예 도용으로요. 남편은 말을 잃었다.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도장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뭘로 살아? 내 이름으로요. 남편은 비웃었다. 내 이름? 웃기고 있네. 웃기든 말든 제 인생이에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챙겼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어디가? 나가요. 어디로? 제가 살 곳으로요. 남편은 길을 막았다. 돈은?
어떻게 살 건데? 제가 벌어요. 너 혼자? 불가능해.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봤다. 가능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아, 비켜주세요. 남편은 천천히 비켰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는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응,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앞으로만. 새 집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다. 할인이 도와줬다. 엄마, 여기 예뻐요. 그치? 작지만 내 거야. 자랑스러워요, 엄마. 서연은 딸을 안았다. 고마워, 할인아.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작은 방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새 시작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적었다. 정리수납일 계속하기. 법적 절차 마무리하기. 나만의 원칙 지키기. 절대 흔들리지 않기. 마지막에 큰 글씨로 적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